자, 3회 문제 한번 보시면, 자, 1번 한번 봐봅시다. 품사가 같은 거 돼 있는데, 자, 이거는 뭐 마진의 품사를 모르더라도 1, 2, 3, 4의 품사를 구분해 보면 되겠지. 그럼 같은 게 하나고, 아니, 다른 게 하나가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럼 보시면, 자, 1번에 즐거워. 보시면 기본형이 뭐? 즐겁다. 그럼 동사 명사겠지? 아, 그러면 전부 다 동사 명사 중에 3대 1이겠구나. 그럼 즐겁다는 품사가 형용사, 이게 되겠죠. 형용사. 즐겁는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금방 마르지. 마르지는 마르다, 이거니까. 마른다, 되니까 동사겠지. 그 다음에 기억력이 좋다. 좋다는 뭐야? 기분이 좋는다, 안 되지. 그래서, 자, 요거는 뭐가 된다? 형용사, 이게 되지. 힘들다, 역시 형용사, 이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맞으는 품사가 뭐가 된다? 동사가 되겠네. 그래서 동사끼리 결합 찾아라, 이거네. 정답은 2번 요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고유어지. 문맥에 나와 있는 고유어인데 뭐 사전에 있는 예문을 그대로 넣어봤습니다. 홍거사는 웅보를 종놈치고는 어딘지 띠리한 데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날 밤부터 밤을 이용하여 그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였다. 자, 문맥상 보니까 웅보라는 아이는, 자, 신분은 천하지만 아이가 영민해서 글을 배울 수 있는 정도였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겠지. 두 번째 거 봐보니까 천장과 벽은 물론, 자, 시울 가장자리까지 검푸는 인기가 돋은 그 어흥하고 띠리란 옹달새만을 울려 나오는 물방울 소리는, 자, 그래서 위에 거는 사람한테 썼는데 밑에 거는 또 띠리리란 옹달샘 이거 나오니까 옹달샘을 꾸며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들어가는가? 자, 1번 보니까 음웅하다 이게 나오지. 음웅하다. 음웅하다는 뭐지?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엉큼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엉큼하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겉으로는 뭐죠? 거기 어리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엉큼하다, 이거를 음웅하다, 음웅한 송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쓰지요. 그래서 음웅해서 웅보에게 글을 가르쳤다, 안 맞지. 그 다음에 옹글다 이렇게 돼 있지. 옹글다. 자, 옹글다는 뭐야? 매우 소리 따위가 굵다 또는 크다 이걸 말해. 그래서 옹근 소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소리에다가 보통 자 써서 말하기 때문에 옹달샘이거나 웅보의 댐댐에다가 넣기는 좀 어렵고. 3번 영절스럽다. 영절스럽다는 뭐지? 아주 그럴듯하다. 이런 뜻. 아주 그럴듯하다. 부사로 쓰여서 이것도 관용어 자리에 나와 있을 만한 걸로는 안 맞네. 그 다음에 자 웅숭깊다라는 것은, 웅숭깊다라는 게 사람한테 쓰면 생각 따위가 넓고 크고 깊다 이런 뜻으로 써요. 생각 따위가 넓고 크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은 뭐지? 사물이 깊다, 이런 깊숙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 그래서 문맥적으로는 뭐야? 사람 댐댐이가 넓어서 웅보가 웅숭 깊은 사람처럼 보여. 그 다음에 웅숭 깊은 옹달샘, 그러면 자 꽤 깊이가 깊은 옹달샘 이런 뜻으로. 정답은 4번. 3번 보시면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 돼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한 정답은 몇 번? 잘못된 거니까 3번 요게 되죠. 서리법을 아니면 자신의 사랑을 사소한 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진 않겠지. 그러면 자 여기서 주로 쓰인 표현의 방법은 뭘까? 겉으로는 사소하다고 했지. 해가 뜨고 달이 뜨는 일처럼 사소한 일이지만 이랬는데 진짜로 사소한 걸까? 내 사랑이? 아니겠지. 결코 사소하지 않는데 표현을 사소하다고 했어.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표현의 방법은 반어가 돼야지. 반어가. 그치? 그래서 반어를, 자 반어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사랑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네. 자, 계절적 소재를 사용한 시간의 흐름, 마지막 뭐죠? 19 보면은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지고 또 눈이 버붓고 할 것이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운율이 드러나지 않은 산문적인 자 성격을, 그렇다고 이게 산문시라는 건 아니고 산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행의 구분이 전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 같은 말을 반복하여 하자의 간절한 마음. 자, 같은 말이 반복되면 강조가 되는데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 해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4번 한번 가보시면 김유정의 봄봄 이게 됐는데, 자 뭐죠? 내가 자 장인어른이 점순이와 혼례를 자 허락하지 않자
결국은 화딱지 나가지고 구장에게 찾아가지. 구장이 처음에는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더니, 자, 우리 장인어른하고 쏙쏙쏙 하고 나더니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잖아. 자, 너 이러다가 일 안 하고 있다가는 잘못하면 껐다가면은 징역 갈 수 있어. 저 아랫말에 거기 근제 받잖아. 아니, 징역 갔잖아. 너도 그럼 잘못하면 징역 가. 조심해. 그런데 네 장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올가을에는 장가 자 결혼시켜줄 것 같던데. 그러니까 얼른 가서 군소리 말고 일을 하려무나 이렇게 된 거지. 여기서는 뭐죠? 어르고 달래기. 자, 채찍과 당근을 같이 주는 거지. 협박하기와 달래기 여기 같이 들어가 있네. 요거는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지. 자, 5번 보시면 4개의 사자성어 중에서 의미가 다른 하나를 찾아라 이거지.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 자, 자신 있는 거 보면은 근재야 1번 찾았는데 자신 있는 거 4개 중에 나머지 뭐라고? 자신 있는 거 중에 나머지 다? 나머지 다 자신 있어? 호천만국의 뜻이 뭐야? 솔직히 응? 찍었어요. 찍었어? 네. 4개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거 없어? 그럼 하나 더? 망운지정, 방이지, 반이지. 그거. 그렇지. 망운지정하고 반이지. 망운지정이 뭐지? 그 타양에서 저 고양이 짚은 거 생각. 그렇지. 망운, 자, 객지에서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 뭐, 고향 쪽으로 올라가는 구름이겠지. 구름을 보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함, 요런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자, 뭐가 돼? 부모에 대한 그리움,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반의지, 이랬잖아. 이건 뭐라 그랬지? 우리, 초나라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나이 70이 돼가지고도 나이 90대 넘은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 재롱을 피웠다, 이거지. 그래서 나이를 들어서도 부모님에 대한 효.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둘 다 효가 되는 것 같아. 그치? 그럼 이제 1번하고 4번 남았는데, 호천만극, 이렇게 돼 있잖아. 호천만극. 호자도 하늘 호자고, 천자도 하늘, 천자야. 하늘처럼 끝이 없어라. 이런 뜻이야. 일단, 한자를 그대로 보면. 하늘처럼 끝이 없어라. 이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뭐라고 돼 있어? 수류, 운공,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수류, 그럼 무슨 말이야? 물은 흘러가고요. 운공, 구름은 텅 비어 있고요. 이런 뜻이지. 그러면 두 개 중에서 우리가 찍어야 될 때 효하고 관계없는 게 그럼 뭘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지. 어느 게 더 관계가 없을까? 호천만극은 뭐냐면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하늘과 같이 끝이 없어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이 끝이 없구나. 이게 호천만극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수리운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이 흘러가 버리고 구름이 흘러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지. 지나간 일이 흔적 없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자 흔적 없이 사라진 허무함 이런 뜻이야. 그래서 수리운공은 어디다 많이 쓰냐면 인생무상의 의미로 많이 써요. 인생무상. 그렇지? 우리는 인생이 흘러가는 물 같고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 떠가는 구름 같아 다시 오지 않잖아. 그래서 한번 지나고 나면 헛되이 사라져버림 이런 뜻이야. 그러면 정답은 뭘로 봐? 4번으로 봐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나머지 두 개 갖고 찾아야 되는데 어느 게 더 가까울까? 이거 보시는 겁니다. 자, 6번의 정답은 뭐야? 근데 3번 찾으면 안 되지. 3번 찾으면 안 되고, 자, 7곡 같은 경우는, 자, 뭐죠? 6번인가? 6번에 1번 7곡은 그대로 나지. 7. 자, 모음 앞의 기억은 G, 자음 앞이나 어말의 기억은 K. 끝. 그 다음에 신의주. 신의주도 되고 신이주도 되겠지. 신이주도 되겠지. 그럼 이제 이거를 자 쓰면 시느주 이거 쓰면 어떻게 돼? 시니주 이게 되겠지. 발음이 두 가지가 되니까 여의도도 되고 여의도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의는 반드시 뭐라고 써라? 유아이로 써줘라 이거였지. 그러면 신의주에서 UI가 그대로 들어가야지. 그치? 그 다음에 독립. 자, 이거, 등림. 자, 등림. 발음이 등림 이렇게 가겠지. 그치? 등림 이렇게 가겠지. 자, 이거는 왜 마음이 라면이면 마음이 냉면이다. 비음화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이거는 반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님, OX, O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가리봉 그대로 나지. 그치? 가리봉 LI야 RI야. 뭐가 앞이니까 RI지. 여기다 동이 들어가면 가리봉동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쵸? 독림에다가 니가 들어가면 독립니, 등립니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등림이든 독립이든 니가 들어가면 신우주가 신가? 안 가봐서. 자, 시면 이렇게 쓰고 군이면 뭐 이렇게 쓰고, 그치? 자, 칠곡은 뭐지? 칠곡은 대구니까 칠곡이 읍인가? 칠곡면, 칠곡시 아무튼 넣으면 돼. 자, 안 가봤어.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봐봐. 자,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4번. 4번. 1번은 뭘로 가야 돼? 아름. 7번에 1번은 자, 구분해야지. 위에 있는 아름은 두 팔을 벌린 거거나 그냥 팔을 벌려서 껴안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아름들이 한아름 이럴 때 원래는 이거는 어디서 왔어? 안다의 명사인 안음에서 왔어. 근데 발음이 안음이 어려워서 활음조연상이 돼가지고 아름 이렇게 바뀐 거고, 이거는 어디서 왔어? 알다에서 왔지. 알다의 명사형은 알음이 있고 암이 있어. 요 알은 지식이나 지혜 여기 있지. 알미 곧 힘이다 이럴 때는 요걸 쓰고요. 아름은 뭐지? 친분이란 뜻이지. 아는 사이 이거지. 아름이 있는 사이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2번의 넙죽은 소리 나는 대로 써야지. 이거는 어원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2번은 뭐가 맞아? 넙죽 엎드렸다 이렇게 써야지. 그 다음에 3번은 띠다가 있고 띠다가 있는데 요 띠다는 뜨이다지. 그치? 눈에 번쩍 뜨이다, 눈에 띄다 이게 돼야지 이거지. 눈에 띄는 복장 이거지. 네, 뭐 색깔을 띠다, 인물을 띠다, 마음을 띠다 이럴 때는 그냥 이 몸에 띠다. 그 다음에 4번은 당기다가 있고 댕기다가 있고 당기다가 있거든. 땡기다는 없어. 땡기다는 없어. 당기다는 뭐야? 피부가 당기다. 그치? 건조해서 피부가 당기다. 댕기다는 불을 당기다. 나머지는 뭐 줄을 당기다, 입맛이 당기다. 그래서 정답은 7번에 몇 번? 4번. 자, 8번 5번 문제 나왔네. 다시. 자, 1번 자전거 출퇴근 코스에 안전등 설치 및 가로등 접는 시간을 연장하였다. OX, X. 이 문장을 놔두면 어떤 의미가 돼버리냐면 안전등 설치를 연장했다 이게 돼버려. 그치? 및 나와 있으니까 안전등 설치가 하나, 가로등 점등 시간이 하나. 목적어가 두 개 나오지. 근데 소수를 연장시켰다지. 그러면 이거는 자, 안 되지. 그래서 8번에 1번은 어떻게 고쳐줄까? 뭐라고 돼 있어? 안전등을 설치하고 그리고 가로등 정등 시간을 연장했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OP로 가면 되겠고. 정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전염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정부는 위기 단계를 격상했다. 오케이. 가능하죠, 이번에. 3번 행사를 통해 제공되는 경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기준에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자, 이건 뭐야? 경품이 자, 거기 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이거를 확인해야지 경품을 확인할 수는 없지. 그래서 자, 고쳐보면은 행사를 통해 제공되는 경품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에 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오케이? 뭐 확인해야 된다는 뭐 행사 측에서 정도의 주어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 그 다음에 4번도 1번하고 같네. 자, 뭐 있어? 도시생태경원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위상 강화 방향을 추진해 나갈 거다. 이렇게 돼 있으며, 이것도 그대로 넣으면 삶의 질 개선의 방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돼 버리지. 이것도 앞문장을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렇게 가면 되겠지.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 이상 강화 방향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가야지 목적어 소설어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 밑줄 친다는 시대적 상징성이 같은 것끼리 묶은 거. 자, 그건 뭐냐면 5개 중에서 3개하고 2개로 쪼개보자 이거지. 3개하고 2개로 쪼개보자인데 이 문구에 관촌수필이 나와 있는데 잘 모르겠어. 이건 완전히 타락한 동네로구나. 자, 먼저 9번에 기억이 나왔어. 타락한이라는 수식어를 보니까 플러스 같아, 마이너스 같아?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인 거라면 조금은 마이너스 같아.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있구나. 타락이라고 꾸며줬으니까. 나는 자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마을의 주인이 세상을 뜬지 여기서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왕소나무를 말했네. 그래서 왕소나무가 세상을 뜬지 오래라니 오죽해서 싶기도 하냐. 하루에도 몇 차례씩 더욱이 피서지로 한몫해온 탓에 해수욕장이 개장된 여름이면 밤낮 기적 소리가 잘 틈이 없던 철로가에 서서 그 숱한 소음과 매연을 마시다가 지쳐 영물의 애우도 내던지고 고사해버린 왕소나무의 운명은 자 그러면 자 이 왕소나무가 이 마을의 주인이었는데 마을에 있던 해수욕장을 열다 보니까 사람들이 왕래에서 소음과 매연으로 왕소나무가 죽어버렸지. 그러면 자 니은하고 디귿은 어떻게 돼? 반대가 되겠지. 그치? 니은하고 디귿이 같이 들어가면 안 되겠네. 왕소나무는 마을의 주인이었고 소음과 매연 때문에 어때? 왕소나무가 죽게 되어버렸잖아. 자, 왕소나무의 운명을 되새기면 자, 되새길수록 가슴이 쓰리고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물론 왕소나무의 비운에 대한 조상만으로 비감에 젖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 결국 여기서 보니까 자, 이 마을의 주인이었던 왕소나무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해수욕장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됐어? 소음과 매연에 자, 못 이기고 결국 마을을 지키고 있던 자, 성황당 같은 소나무가 베어졌다, 고사되었다 이거지. 자, 그 마을의 모습을 자, 소설자는 말해서 타락해버렸구나 라고 말하지. 그러면 자, 기억하고 니은은 둘 다 부정적 의미겠지. 변해버린 고향이겠지. 자, 그 다음에 남봉난 집들이 들어서면서 마을을 어질러 놓아 겨우 초가 안채 용마루만이 그럴듯할 뿐이었으나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어? 초가 안채 지붕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야? 남봉난 집들이 들어왔어. 그치? 남봉군처럼 어때? 바람둥이처럼 집들이 돌아버렸어. 그럼 남봉난 집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되겠지. 조금만 더. 자, 자외 하늘을 지켜들며 함석 지붕 날개와 담장을 뒤덮던 담쟁이 덩쿨 사철 푸르게 밭바닥에 자, 밭마당에 방풍님으로 들었던 돌층나무의 가지라는 맵시 따위를 찾아볼 엄두도 못 내게 구차스러운 동네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그럼 함석 지붕은 자, 함석 지붕 날개는 자,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지. 자, 요게 되고 요게 되겠지. 쉽게 말해서 디귿하고 미음은 원래 이 마을의 모습을 지키고 있던 것들이지. 근데 이것들이 지금 자, 소음과 매연으로 없어져 버렸고, 자, 이거 뭐야? 남봉난 집들 때문에 몇 채 남지 않았지. 그치? 그러면 이제 결국 이것들이 뭐가 돼? 자, 타락한 동네고,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구차스러운 동네의 모습이지. 어찌 보면은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 중에서 어때? 자, 변모해버린 자, 정겨운 농촌의 모습.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던 이 필자의 마음속에 있던 정겨운 농촌이고요. 이 부분은 뭐가 되겠어?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화되고 산업화되어 버린 자, 변해버린 농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돼? 2번 요게 되죠. 10번 한번 봐봅시다. 축약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몇 번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몇 번? 2번. 자, 2번은 뭐죠? 자, 2번은 조였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보통 축약 그러면 자음 축약만 막 생각하거든. 자음 축약만. 자음 축약은 유기음악 거센 소리와 해가지고요. 표기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모음 축약은 여기서 뭐야? 조였다니까. 이건 표기에서 나타나는 거겠지. 이 어시 줄어서 여시 됐잖아. 그래서 2번은 모음 축약 이렇게 가면 돼. 1번은 뭐야? 1번은 끝소리 규칙 하나밖에 없어. 끝소리 규칙밖에. 탈락도 없고. 이거를 지금 우리 근재가 탈락 그랬으면 이렇게 보니까 탈락이지. 그치? 탈락 없어. 끝소리 규칙이야. 대표음 규칙 하나만 있어. 3번은
야금야금은, 자, 야금야금은 니은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들어가면 야금야금, 니은 참가고 안 들어가면 의문변형 없는 거지. 4번은 배울치, 이거는 막 국외음하지. 훌치로 가니까 국외음하. 자, 10번, 아니 11번. 자, 잘못된 거 정답? 4번. 아까 나왔지만 은연중 나오고 부재중, 은연중, 부재중, 뭐해라? 자, 붙였어라. 이거지. 붙였어라. 자, 제1연구실. 제하고 일은 반드시 뭐 해야 돼? 붙여야 되지. 그래서 일하고 연구실은 자, 띄어놨는데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지. 띄는 게 원칙, 붙여도 돼. 이렇게 되지. 띄는 게 원칙, 붙여도 돼. 2번은 뭘 물어봐? 설악산에 가 본바, 가 보았더니 이런 뜻이지. 그래서 연결음이기 때문에 붙여. 반년 동안 갈목할 만한, 반년 이거는 자 6개월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명사기 때문에 붙이고요. 자, 동안은 명사니까 띄어쓰겠지. 괄목할 만한 이게 되니까 만한이 보조용언이지. 그래서 3번 오케이. 4번이 부재중. 요게 잘못됐네. 그쵸? 자, 12번 보니까 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1번.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다만 지금처럼 휴대폰 예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공장소에서 강제력을 동원한 휴대폰 사용 규제가 일부 도입돼야 될 것이다. 자,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글이 끝났으면 1번 맞아.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 스스로 바람직한 휴대폰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규제가 시급한 게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자, 스스로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지.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휴대폰 예절이 자, 문화로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문단. 자, 지금처럼 휴대폰 예절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 말이 나오고 3번. 휴대폰 인간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기도 하고 감소,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 첫 문단에 나오지. 첫 문단 네 번째 줄. 그러나 인간의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휴대폰은 역설적으로 편리함을 감소시키는 매체로 작용해 가거나 이렇게 돼 있고 휴대폰 사용 문화를 정책기 개인과 통신사 마지막 문단에 개인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뭐가 나왔어? 자, 통신 서비스 회사들도 판매 실적에만 열중하지 말고 캠페인에도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지. 자, 12번 좀 어렵네. 그치? 이거는 뭐겠어? 한자를 쓸 줄 알아야지 가능하겠다는 뜻이지. 12번에 대접 나와 있어. 기억의 대접. 기다릴 대자에다가 이을 접자 써서 대접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1번에 자 대응이 있지. 맞설 대자에다가 응할 응자 이걸 써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자 1번의 대응은 자 뭐지? 자 대할 대자에다가 응할 응자니까 아니고 2번 대부업체 빌릴 대자지. 빌릴 대자. 그치? 대여 그럴 때. 그 다음에 대부 질 부자 써서 대부업체. 그 다음에 지금 대피시설. 자, 기다릴 대자에다가 피할 피자. 4번에 대리인. 대신할 대자. 14번. 자,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정답은 4번. 고모가 대학에 합격했지. 그래서 고모 친구하고 입학식에 갔지. 요거 하나야. 자, 왕은 신하들과 백성을 다스렸다. 왕이 신하도 다스리고 백성도 다스렸는지, 왕이 신하들하고 힘을 합쳐서 백성을 다스렸는지. 중의문. 외투를 벗고 밥을 먹지 않았다. 자, 외투를 벗고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외투를 입고 먹었다거나, 그치? 외투를 벗고 밥을 먹지 않았으면 외투를 입은 채 밥을 먹었다거나, 두 번째는 뭐 외투를 벗고 밥을 안 먹었어 이런 뜻이거나. 오케이? 자, 직원들 모두가 복사기 하나만 쓰고 있다. 무슨 말일까? 각각 한 대씩 있어. 각각 한 대씩 자기 거 복사기가. 아니면 직원이 10명인데 복사기는 하나야. 오케이? 요것도 중의적으로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되더라. 15번. 자, 윤호영의 달밤이라는 요거는 수필입니다. 수필. 그래서 자, 내가 어때? 자, 서울서 이사 온 김군을 찾으러 자, 윗마을에 올라갔는데 김군을 못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자, 뭐지? 툇말에 앉아있는 달을 응시하고 있는 노인을 한 명 보지. 무엇에 이끌린 듯 가가지고 툇말에 앉아서 자, 뭐죠? 뭐 깊이 말도 안 나누고 물끄러미 달을 바라보는데 노인이 가서 모르는 애와 탁주 한 사발을 내오잖아.
그래서 기꺼이 받아 마시고, 자, 길을 나오는데 아직도 그 노인 어때? 자, 밤하늘에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지.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하나의 풍경 같은 그림이 그려지지. 자,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자, 해석으로 작품에 대한 감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있네. 정답은 1번. 자, 필자의 자신의 심리를 직접 소설한 거 있어 없어? 전혀 없지요. 그치? 그래서 마치 잃어버린 아버지를 만난 듯 정겹고 따뜻했다. 이런 말이 있어야지 화자의 심리가 나오겠지. 그치? 낯설지만 훈훈했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근데 그런 정서는 전혀 안 나왔지. 이거를 소설자가, 즉 주인공이 자기의 정서를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뭐야? 독자에게 여운을 주기 위해서지. 그 느낌을 독자가 오롯이 느끼게 하려고. 우리 근제는 3번 찾았나봐. 그치? 3번은 뭐냐면, 자, 자연과 자연,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간의 교감. 여기서 인간과 인간의 교감은 나하고 노인하고 사이에, 자, 막걸리 탁주 한 사발을 사이에 두고, 자, 뭐죠? 나누는 정감, 요게 되겠고, 인간과 자연은 뭐냐? 둘 다 물끄러미 밤하늘의 달을 보면서 느끼는 여유, 이거지. 동화, 이거겠지. 그래서 3번에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자, 따뜻한 관계, 3번은 되지요. 상투적 서정적 분위기고요. 아주 짧은 대화를 통해서 자, 어때?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서정적 분위기 되겠지. 자, 그다음에 16번 한번 가보시면은 자, 재밌는 게 자, 선택지 보니까 가나다라로 이어지지. 가나다라. 그러면 주어진 제시문을 통해서 다음 이어질 것만 정확히 찾으면 되지. 자, 출발. 한국인들은 매우 가족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막상 가족에 대한 관념과 태도는 매우 다양하다. 자, 가족적이지만 사실은 어때? 자, 매우 사상이나 관념이나 태도는 다양하다. 이게 나오지. 그래서 그러면 핵심 개념은 뭐야? 다양한 관념이지. 자, 그 다음에 가봐봐. 서구에서 2, 3세기 동안에 사회변동을 불과 4, 50년 압축적으로 겪은 한국인들은 출생 시기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경제구조, 사회관계, 문화환경에 노출되어 살아왔다. 아마도 가는 이렇게 관념이 다양한 것에 대한 이유가 아닐까 싶어. 그래서 이거가 직접 들어가는 거는 자, 뭐죠? 논리적으로 거리가 있지. 그래서 가는 잠깐. 물론 이러한 변화. 근데 주어진 제시문에 변화 자체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 통념에 대한 반박이 나와 있지. 변화 자체는 없으니까 안 되겠지.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가족주의는 변함없는 특성으로 자축되어 왔지만 이러한 변화는 뭐 가족주의가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가족주의 이런 관계겠지. 사회 급변상은 자, 가정생활과 가족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자, 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 중심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히 급격한 경제, 사회, 문화 변동을 반영해 세대에 따라 서로 이질적 가치관 밑줄. 이게 바로 뭐지? 관념과 태도가 다양한 거에 대한 부연이지. 그러니까 주어진 제시문 다음에 다가 오는 거는 적절하지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자, 다양한 결과 세대 간에 따라 판이한 가족 이념을 발생시키고 이것도 제시문 뒤에 바로 올 수는 없지. 그러면 정답은 3번일 수밖에 없네. 그럼 3번 순서로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다양한 가치관이 표출된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런 것들이 2, 3세기 동안인데 우리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도 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이렇더라.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순서는 다로 이어져야 되겠더라. 자, 17번의 정답 몇 번? 자, 봐보자. 시오다고 지읒은 모두 이 소리에 속한다. 이게 돼 있으면 자, 시오다고 지읒은 기본자와 가액자의 관계지. 기본자와 가액자면은 소리의 위치는 같아야지. 우리 기본자가 뭐가 있지? 아설, 순, 지, 후가 있잖아. 그치? 기본자가 자, 아, 설, 순, 치, 후 이렇게 되지. 그게 뭐야? 그, 나, 무, 사, 이. 가액자가 키읔,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지읒, 치읒. 자, 여린이읒, 히읗. 이 제자가 짜자잔짠짠 이렇게 되지. 반설반치. 그러면 시오다고 지읒은 치음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붙여쓰기를 통해 초성과 중성을 아울러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붙여쓰기가 뭐지? 그렇지. 부서지. 부서. 그치? 그래서 부서법 이게 되면 붙여쓰기 이게 나오지. 부서. 단 부서가 자 하서가 있고 우서가 있지. 하서가 우서는 뭐야? 모음을
첫 소리 아래다 쓸 거냐, 첫 소리 오른쪽에다 쓸 거냐, 이게 부서법이지. 이게 붙여쓰기고. 그 다음에 거성은 성조를 표현하기 위해 글자 왼쪽에 2점을 찍도록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점을 가지고 되는데, 자, 거성은 몇 점? 1점. 1점. 2점은 뭐야? 두 개 찍으면 상성. 점을 안 찍으면 평성. 평성. 그치? 점하고 무관한 게 입성. 그치? 점하고 무관한 게 입성. 입성은 뭐 받침보고라 그랬잖아. 받침보고.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이 들어가면 입성. 그치? 그리고 나머지는 자 뭐죠? 점으로 구분해. 점이 없으면 평성, 낮은 소리. 점이 하나면 거성, 만 높은 소리. 그 다음에 점이 두 개면 상성, 낮은 데 시작해서 높아지는 소리. 17번의 정답 몇 번? 3번. 그 다음에 4번 뭐라고 돼 있어? 훈민정음 회례본에는 초성 각 글자의 명칭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자, 글자의 명칭은 처음 등장한 게 언제라고요? 1527년 최세진의 훈몽자이라는 책 속에서 처음 자음의 명칭이 나온 거야. 처음 자음의 명칭이. 자, 이거를 기역 이렇게 말한 게 기역 이렇게 말한 게 자 뭐다? 최세진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훈민정음에는 명칭은 안 나와 있어. 자, 18번 기억에 해당하는 의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지. 정답은 자 2번 요게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의존명사들은 제약을 많이 받는데 예를 들어 자 니을 이외의 관용형 어미를 자유롭게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돼 있지. 이거 반대면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거 찾아보면 되겠지. 그러면 자 만나러 왔을 따름이다 이렇게 되는데 만나러 온 따름이다. 만나러 오는 따름이다.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를 넣어주면 이상하지. 만나러 올 따름이다. 이것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무엇인지 먹을 것이 먹는 것이 먹은 것이 쉽게 말해서 우리 관형사용 전성어미는 세 가지가 있잖아. 관형사용 전성어미는 뭐뭐뭐 은는을이 있잖아. 은는을 세 개를 다 붙여보면 돼. 은는을 세 개를 다 붙여보면 자, 세 개를 다 붙여보면 자, 먹은 것, 먹는 것 먹을 것 이게 되지. 그치? 3번에도 보면 안 쓸게. 더한 나위 안 되지. 더하는 나위 안 되지. 더할 나위 이것만 되지. 4번도 자 죽은 뻔한 죽는 뻔한 죽을 뻔한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을이라는 관형사용 전성어미하고만 제한적으로 결합이 되더라 이렇게 가야지. 이거는 붙여보면 돼. 왜? 관형사용 전성어미가 3개니까 은, 는, 을을 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붙여보면 되잖아. understand? 그래서 18번에는 2번. 19번. 자, 19번의 정답은 몇 번? 2번. 자, 뭐냐면, 요건 봐보자. 자, 건축의 진위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해석을 내리고 그것에 의해 이론을 쌓아가는 인문적 소양 없이 우리가 현대 건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자, 문제를 제기해주기 위해서 모더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겪었던 건축의 폐해에 대한 해답은 띠리리다. 그러니까 가로 앞부분은 뭐냐면 현대 건축의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했어?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발생했어. 그치?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되는가 보면 뒤에 우리는 그러한 폐해, 모더니즘의 폐해를 극복하고 조화롭고 균형 잡힌 건축이 현대 건축이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임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현대 건축의 목표는 뭐야? 모더니즘의 폐해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자 우리도 이제는 서구 모더니즘이 추구했던 다양한 문화 예술 가치 추구 운동에 대해서 자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행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며 이러한 해석은 곧바로 현대 건축에서 창작행위에 대한 기본 이론으로 작용해야 된다. 자 모더니즘이 만들어낸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서구처럼 모더니즘이 추구했던 자 뭐죠? 모더니즘이 추구했던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행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모더니즘의 해결책을 어디서 찾아야 돼? 모더니즘을 통해서 찾아야 돼. 모더니즘을 어때? 연구하고 자 적용함으로써 자 그거를 현대 건축에 적용해야 돼. 이거니까 반어적으로 역설적으로 모더니즘의 문제를 모더니즘으로 해결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네. 그렇죠? 정답은 2번 이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0번 한번 보시면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 지문은 상당히 길지만 자 답은 셈이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정답은 4번 이게 돼야 되는데 자 내용이 뭔가 봐봐봐.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 이랬으니까 자 우리 거기
근제가 3번이라 그랬는데 현실의 문제를 분석하고 인식을 전환시켜 새로운 원리를 제시하자 이렇게 돼 있는 세 가지가 나오지. 문제 분석 밑줄, 인식 전환 밑줄, 새로운 원리 밑줄. 그다음에 2번은 뭐냐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대응 자세, 문제 해결의 가능성 밑줄, 그리고 바람직한 대응 자세 밑줄. 그럼 이것 중에 어떤 걸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들어가 보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참여 제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못 내리지. 우리를 대신하는 국회의원 300명을 뽑아서 보내는 거지. 그럼 그네들이 저기 국회에 가가지고 여의도 가가지고 어때? 자, 의사결정을 하잖아. 근데 내 뜻하고는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런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떤 걸로 정보통신이 발달하면 자, 직접 민주주의가 될지도 몰라. 자, 그걸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래서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현대사회에서 일상생활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다. 은행일을 보는 것이나 물건을 사는 것들도 모두 인터넷 통해 가능이 됐다. 재택근무도 현대사회 시대 급속한 사회생활의 변화는 결국 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해가는 정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정치 원리를 요구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요즘 전자정보와 전자민주주의 개념으로 구체되고 있다. 미주가 전자정보와 전자민주주의. 전자정보와 전자민주주의 이게 돼 있지. 자, 그래서 여기 뭐냐면 정보통신이 발달함으로써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발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참여민주주의가 가능성이 점점 열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장차 집에서 편하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이 보장이라는 환경을 필요로 하는데 오늘날 비약적인 정보통신의 발달은 이것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은 뭐야? 첫 문단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상술이지.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집에서 투표를 할 수도 있어. 지금도 우리가 직접 투표하는 건데, 그럼 아주 몇 가지만 하는 거잖아. 국회의원 선거를 하거나, 시장을 선거하거나, 아니면 뭐 대통령을 뽑는 거거나, 이것만 하는 거잖아, 사실은. 물론 구의원인가, 이런 것도 뽑긴 한다. 누가 뽑혔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 만약에 직접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우리가 법안을 우리가 직접 발의할 수도 있고, 그 법안을 가지고 지금은 300명이 투표하잖아. 여당, 야당이 300명이 투표하잖아. 그러면 우리 지금 좀 기형적으로 여당이 좀 많지. 여당이 맘만 먹으면 다 제정할 수 있잖아. 국민의 그게 뜻하고 똑같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아니겠지. 그럼 이제 직접 민주주의는 안건을 올려. 그리고 집에 앉아있다가 모든 사람들이 4천만 명 중에서 과반 이상이 2,500만 명 이상이 투표해주면 돼. 그러면 2,500만 명의 의사결과가 반영되느냐, 입법으로. 300명의 의사결과가 반영되느냐. 300명이면 대의민주주의. 2,500만 명이면 직접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의 이상은 기술적 환경만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하게 컴퓨터 환경이 좋아진 것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전혀 바라지 않는 부작용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미치고 우리가 전혀 바라지 않는 부작용도 처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자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도 있어. 금세라도. 하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뭐가 있어? 문제가 있어. 그러므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해.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정보통신 기술을 자유롭게 평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물적 자원 구축에 힘써야 돼. 먼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컴퓨터 놓고 의사결정하세요. 그건 못한단 말이야. 그치? 쉽게 말해서 키오스라 그러지 요즘. 그치? 키오스 가면 선생님도 겁이 덜컥 나. 그래서 이게 9세대냐 신세대 차이 나는데 키오스를 잘 못하면 내가 나이 든 사람 내가 왜 이걸 못하지? 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책을 하는데 젊은 애들 에이 키오스 개떡같이 만들어놨네 이런다고 그러더라고. 그치? 그러니까 나보다 선생님보다 더 많은 나이가 든 사람들은 더 힘들겠지. 그래서 이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선결과제야 이런 뜻이야.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의 기술 사용하는 국민들의 의식과 자질이다. 그래서 물적 자원 구축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그보다도 더 먼저 의식과 자질이 필요해. 자신의 의사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와 정보를 대하는 성숙한 의식이 수반돼야 된다. 이 경우에만 정보통신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로 다가설 수 있어.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물적으로 보급이 돼야 돼. 근데 그거에 앞서
우리들의 의식 수준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지 전자통신의 발달에 따른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어. 이게 돼 있지. 자, 그럼 여기서 인식을 전환시켜 가지고 새로운 원리를 적용한 게 아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책을 두 가지를 말해 주잖아. 물적으로 보급이 돼야 되고 인식과 자질의 변화가 우선 있어야 돼. 이걸 말하지. 그래서 문제에 대한 대응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4번으로 가야지, 문제야. 오케이? 문제를 좀 더 빨리 읽으면서 정확히 읽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알겠죠? 자, 오늘은 요 놈까지 보고요. 요 놈까지 보고 다음 주 한 주 더 남았지. 다음 주 한 주 더 남아서 정리하고 국가직 준비하러 시험 보러 갑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